다음과 췌장암에 대해서 이동기 완치 설명서 이동기 지금 이동기 교수와 베스트 췌담에 대해서 만성 간담도 기생충 감염 간흡충증은 기생충에는 간흡충 클로노키스 시넨시스가 담도에 기생하면서 담도 상피세포에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악성화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주로 민물고기나 다음수 조개를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담도암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으며 우리나라 담도암 환자의 약 10%가 간흡충증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간흡충에 감염된 사람은 담도암 발병 위험도가 정상인보다도 5배나 높으며 간흡충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담도암의 발병률이 높다. 이런 이유로 낙동과 유역의 거주자의 담도암 유병률이 타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베트남 등에서 감염이 높은 편이다. 간흡충은 감염된 사람의 간이나 담도에 기생하면서 복통, 소화불량, 황달 등을 일으킨다. 치료하지 않은 상태로 간흡충 감염이 지속되면은 그렇군요. 민물격에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수술 시 담도암뿐만 아니라 간 한쪽을 동시에 절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서 총담관에서 발생하는 암은 간문부암보다도 비교적 조기에 담도를 막아서 수술적인 완치의 기회가 많다. 하지만 종괴를 형성하는 간내 담도암과는 달리 간문부암과 총담관암 모두 담도벽을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영상검사를 통해서 예측한 암보다 실제로는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적지가 않다. 또한 암세포가 정상 담도 상피 아래로 진행되기도 하고 암의 원발 부위에서 정상 조직을 건너뛰어 병변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수술로 완전 절제를 하더라도 남은 담도에 암이 남는 경우가 많다. 원래에 따른 담도암의 종류 침륜형은 담도에서 암이 발생해서 담도 안과 밖으로 침범하는 것으로 전체 담도암에서 7% 정도 차지하며 종괴형과 혼합된 형태로 20% 정도의 비율로 나타난다. 내강 돌출형은 담도 안에 개구리 알모형으로 발생하는 담도암으로 예후가 가장 좋지만 전체 형태의 4% 정도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담도암의 종양 형태는 종괴형과 침륜형 또 내강 돌출형 이렇게 담도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 담낭암은 담낭 내벽을 싸고 있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담낭은 담접의 통로인 담도 옆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곳에 암이 생겨도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담접의 흐름을 막지 않아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한 통증과 같은 특이 증상도 없이 검진 목적으로 복부 초음파 등을 시행하기 전에는 초기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담낭의 조직학적인 특성도 병의 진행을 촉진하고 조기 진단을 어렵게 한다. 담낭벽은 담도보다도 두껍지만 상피세포 췌장암 담도암 완치 설명서 베스트셀러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이시네요. 담도암 담낭암이란 담도암은 담도를 간의 안쪽에서 감싸고 있는 담간 상피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간에 있는 담도에 암이 생기면은 간내 담도암이고 간 밖의 담도에 생기면은 간의 담도암이다. 담낭암은 담낭 내벽을 싸고 있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담낭 점막 아래에 있는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주변 장기인 간으로 쉽게 침범하고 원격 전이도 빠른 편이다. 담도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구분된다. 어디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간 안의 담도에 암이 생기면 간 내 담도암, 간 밖에서 담도에 생기면 간 외 담도암. 간의 담도는 담즙이 흐르는 도관인데 위장간과는 달리 간이 얇아
상피세포 바깥쪽의 근육 쪽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간의 담담은 점막에서 담담으로 쉽게 진행이 된다. 간 내 담담은 생긴 담담은 간세포에 생기는 간암과 모습이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간 조직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종개의 형태로 발견된다. 그러나 복부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로 담담과 간세포는 쉽게 감별이 된다. 간 내 담담은 담즙의 흐름을 막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기 증상이 없다. 종개가 커져야 증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간 내 담담이 생기는 주 원인은 간 흡축증으로 종개가 전이되지 않고 간의 한 곳에 국한되어 있다면 간절제 수술을 해서 치료한다. 간의 담담은 좌우측 간과 담도가 만나는 곳에 생기는 간 문부암과 간 문부 하방에 발생하는 종담간으로 나눈다. 간 문부암은 전체 간의 담도암의 3분의 2, 청담간암은 3분의 1을 차지한다. 간 문부암은 좌우 간 내 담도의 입구 중에서 한 곳이 완전히 막혀도 다른 한쪽 간으로 담즙이 흘러나와서 보성작용으로 간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좌우 간 내 담도의 입구가 모두 막힐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다. 대부분 암이 상당히 종류는 담도암, 담낭암 바로 알기야.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12지장으로 흘려보내는 기관이다. 길쭉한 주머니 모양의 담낭은 40에서 50 크기로 간 밖의 담도의 담낭관이라는 간행관으로 연결되어서 간 밑바닥에 붙어있다. 암이 담도에 생기면 담도암, 담낭이 생기면 담낭암이 된다. 담도암은 전체 암 가운데서 2.9%를 차지하며 암 발생 빈도는 8위, 5년 생존율은 20에서 40%에 불과하다. 암의 생물학적인 특성은 암은 정상적인 세포와 조직과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다른 특성을 갖는다. 첫 번째, 암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기원한다. 즉 하나의 세포가 여러 차례의 돌연변을 거쳐서 암세포로 변하는데 이때 분열과 증식을 계속해서 암으로 발전한다. 두 번째, 암은 정상적인 성장 조절을 받지 않는다. 보통 정상 조직은 일정한 크기가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지만 암세포는 계속 성장해서 때에 따라서는 매우 큰 종개를 형성한다. 세 번째, 암은 침륜성 성장을 한다. 이는 암이 성장하면서 주변의 정상 조직을 파고들면서 자란다는 뜻으로 암 주변의 큰 혈관이나 조직으로 침륜해 수술 시에 절제를 어렵게 한다. 네 번째, 암은 미분화 상태라는 특성이 있다. 정상 조직은 장기마다 고유의 조직학적인 특성을 갖는데 암은 그렇지 않다. 이를 미분화라고 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도 원돌 부위를 알 수 없는 때가 많다. 마지막 특징은 전이다. 전이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다른 조직으로 암이 번지는 것으로 전이가 발견되면 말기암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특성은 같은 종류 암이라도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양의 성장 속도와 전이 여부 그리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의 효과가 환자마다 다르다. 담도는 간세포에서 분비되는 담즙, 즉 쓸개즙이 배출되는 통로다. 하루에서 500에서 1000cc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담즙은 간세포와 연결된 간 내의 담도로 흐른다. 간은 담도들이 모여서 간 내에서 큰 담도를 만들고 좌측 간 내의 큰 담도와 우측 간 내의 큰 담도가 모여서 간 밖에서 간의 담도를 만든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의 70% 정도는 일단 담낭에 모여서 농축된다. 그러다가 식사를 하면은 CCK 호르몬에 의해서 담낭이 수축하면서 담낭에 농축되어 있던 담즙이 12지장으로 흘러나온다. 담도는 담즙이 흐르는 통로이고 담낭은 담즙을 담아두고 농축하는 보관소 역할을 한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도를 따라서 그대로 흘러내려오지 않는다. 간 위의 담도와 12지장이 만나는 부위에 유두 모양의 근육으로 만들어진 관략근 등등. 담즙은 어떤 일을 할까? 담즙은 두 가지 일을 한다. 첫째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거나 혈액으로 흡수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이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노폐물은 적혈구가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빌루루빈과 콜레스테롤 등이며 혈액으로 흡수된 노폐물은 중금속이나 약물로 인해 분해 산물이다. 노폐물은 대개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노폐물 크기가 커져서 콩팥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혈액에 남게 되는데 이 노폐물이 담즙에 의해서 간을 통해서 담도로 배출된다. 둘째는 지방소화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다음집에 포함된 다음직 사안은 췌장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절개 부서진 지방을 소전까지 효과적으로 배달한다. 다음집이 직접 지방을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집에 있는 다음집사안이 지방을 흡수하는 기관인 소전까지 배달한 후에 지방이 소화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집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지방의 소화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만큼 다음집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췌장암이란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는 췌장 상피암을 말하는데 이런 췌장암의 90% 이상이 췌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암이 걸리는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쪽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지가 않는다. 항암 치료에서 췌장암이란 무엇인가? 췌장암은 췌장에서 발생하는 신생물을 말한다. 발생 정서에 따라서 구분하면은 90%가 췌간에서 발생하는 고형암인 췌장 상피암이고 그 외에 4%는 췌장 성질에서 성결에서 발생하는 고형암 또 세포 내분비암 등등등등이 있다. 췌장암은 서구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미국에서 전체의 가장 많은 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암의 10%에 머물렀지만 2002년부터 9위에 자리매김하더니 점차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생각한다. 주로 발생하는 연령은 65에서 75세지만 젊은 연령층에도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4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여자보다도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암의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암에 의한 사망률에서 전체 암 4위를 차지한다. 발생 빈도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다른 고형암은 진단 및 치료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는 반면에 췌장암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에서는 수년 내에 췌장암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암 사망 환자 중에서 폐암 다음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치료가 어려운 췌장암. 최근에 미국 암학회는 지난 30년간 여러 암의 치료 성과 향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암은 치료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췌장암은 치료 성과는 물론 생존율에서도 항상 거의 없었다. 췌장암은 환자의 완치율 목표로 하는 수술이 20% 미만이고 수술을 한다 해도 2년 생존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 결과 췌장암과 담도암은 말 그대로 췌장과 담도에 생긴 암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췌장과 담도가 소화와 관련된 기관이라는 것을 알지만 정확하게 우리 몸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췌장암과 담도암에 관해서 설명하기 앞서 췌장과 담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담도, 간 외에 담도, 담낭이 있고 췌장은 미와 척추 사이에 있는 내장기관 중에서 복막 뒤에 위치한 후복막 장기다. 흔히 이자라고도 부른다. 12에서 20cm 정도의 길이에 혓바닥처럼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머리 몸통 꼬리는 아닌다. 췌장머리는 12지장이 감싸고 있고 췌장꼬리는 비장과 접혀 있다. 췌장 위에서 만들어지는 췌장액은 췌간을 타고 12지장에 위치한 유두로 흘러나온다. 췌장은 어떤 일을 할까? 췌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이 소장과 12지장의 특정 세포를 자극해서 콜레시토키닌이라고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이 호르몬은 다시 췌장의 세엽세포를 자극하고 세엽세포는 10가지 이상의 소화 효소가 합성된 췌장액을 만들어서 췌간을 통해서 12지장으로 내보낸다. 이것이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췌장액은 하루에 500cc 정도가 분비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랑기르 한서섬에 있는 세포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실행내로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이다. 이 두 호르몬은 당 조절을 관리하기 때문에 췌장에서 내분비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병이 생긴다. 췌장암 5년 생존율이 이렇게 적다는 거죠. 췌장암이 대표적인 고형암이다. 초기 진단이 어렵고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담도암 역시 다른
소화기 계통에 비해서 치료가 쉽지 않고 예후가 불량하다. 이런 이유로 췌장암 담담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위암이나 간암처럼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접하기도 어렵다. 수십 년간 췌담담 질환의 치료에 매진하며 국내 최고의 췌담담 명의로 평가받는 이동기 교수와 최강의 세브란스 등등등등 이렇게 뭉쳤다. 담낭암 예방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담낭 예방을 위해서 또렷한 예방수칙이나 근거되는 검진 기준이 없다. 하지만 위험 요인으로 밝혀진 것을 일상생활에서 피하고 담낭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보자. 간흡축증이다 라고 했네요. 간흡증. 담낭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한다. 날 것으로 먹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담낭암 예방하기는 그 정도네요. 우연히 발견된 담낭암은 담낭습과 같이 양성 담낭질환을 진단받아서 수술했는데 적출된 담낭에서 담낭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우연히 발견된 암이라고 한다. 만약에 담낭 용종의 표면 점막에 암으로 진전된 부분이 있다면 담낭 절제술로 치료가 끝난다. 하지만 담낭염 혹은 급성 담낭염 등이 의심되어서 수술한 결과 담낭암이 발견된다면 대부분 암이 담낭 점막에 국한되어 있기보다는 좀 더 진전된 경우가 많다. 이때는 대부분 담낭과 접하고 있는 간의 일부를 절제하기 위한 재수술이 필요하다. 간혹 담낭암이 담낭간을 막아 담낭석의 유무와 관계없이 급성 담낭염을 유발해서 응급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암을 포함한 담즙이 수술 중에서 복강 내로 흘러나올 확률이 크다. 당연히 이런 경우는 대부분 수술 후에 복강 내 암의 파종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후가 나쁘다 등등. 담낭암의 증상은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심해지면 황달이 나타나고 또 거려움과 복통, 체중 감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담낭암도 마찬가지로 황달 증세를 보이며 암 때문에 오른쪽 갈비 아래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황달은 담낭암 환자는 물론 담낭암 환자에게도 흔히 보이는 증상이다. 혈액안에 있는 적혈과 생명이 나오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로 분해되어서 나오는데 암이 생겨서 담도를 막으면 담즙이 흐르지 않으니까 담낭의 용종은 담낭의 점막이 융기되어 내강으로 돌출된 병변이다. 복부, 초음파, 건강검진 등의 목적으로 널리 시행되면서 담낭 용종이 많이 발견된다. 담낭 용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선종이나 암종 등은 종양성 용종으로, 콜레스테롤 용종, 염증성 용종, 선근종증 등 비종양성 용종으로 분류한다.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은 구별이 어려워 다양한 검사가 동원된다. 담낭 용종은 대부분 복부 초음파로 발견된다. 복부 초음파는 등등등등. 담낭 용종은 조직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와 모양, 여부에 따라서 은리 관찰에서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근샘종증은 담낭의 점막이 증식하고 근육층이 비대해져서 나타나는 병변이다. 전체 담낭 질환의 5에서 10%에 해당하며 보통 증상이 없어서 건강검진 시 발견된다. 두꺼워진 부위에 따라서 조직학적으로 미만성, 분절성, 국소성, 근샘종증으로 구분한다. 전반적으로 근샘종증은 악성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 보고에서는 근샘종증에서 담낭암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분절성 근샘종증은 등등 급성 담낭염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죠. 자, 개복하고 이렇게 해서 복잡하네요. 석회화 담낭도 있고 원발성 경화 담낭도 있고 다양한데 담낭암을 일으키는 것이 담낭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이렇게 해서 가장 그것을 그렇게 말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담즙산이 잘 흐르게 만드는 것이 아주 관건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